우리 방창현 총장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드리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은 카자흐스탄 키녟대학교 설립자시면서 현재 또 총장으로 또 이렇게 섬기고 계시고, 또 카자흐스탄 대통령 전 경제 고문으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경제 발전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또 요일 교수님이 또 책도 저렇게 들고 계시는데 2022년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총장님이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것처럼 우리 마지막 비전이 저 북한, 저 김정은 정권, 저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는데 어쨌든 우리 총장님께서 정말 기여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크게 그런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는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정치 인사들, 국제적으로 유명한 정치인들 많이 만나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2번 면담을 하셨고, 또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또 마가렛 태처 영국 총리도, 리카뉴 싱가포르 총리도, 그리고 옐친 러시아 초대 대통령도 면담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하고도 많은 면담과 어떤 미팅을 가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길게 시간을 좀 저희들이 들여서 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어쨌든 한 15분 정도, 뭐 한 20분 안에 끝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짧지만 오늘 우리 박수로 우리 방찬현 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한국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제가 강연했습니다마는 역시 북한 문제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기관 중에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은 고려대학교의 아시아문제연구소, 또 남광 교수님께서 하시는 북한 문제 그 연구소가 가장 뛰어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연구하고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굉장히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한테 발휘된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 강연 요지에 대한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주제를 발표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제가 그 중요한 그 북한 문제 연구와 관련해서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치중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남 교수님께서 5월 28일 날짜 제가 그 사우스마닝 포스트에 제 기사가 났는데 번역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받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 북한 체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역사상 1917년 10월 혁명, 9월 혁명이 이래 우리 전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가 소개된 이후로 다 사회주의 국가가 다 몰락하고 붕괴됐는데, 어떻게 북한만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체제를 지금까지 고수할 수 있었나 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제가清華대학에서 7월 3일 날 국제대회에서 제가 강연을 하면서, 지금 이따가 잠깐 말씀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전 세계의 그 지정학적 관계가 이분화, 양극화하는 현상을 해서 영어로는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만,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 이렇게, 미국에는 물론 네이토를 비롯해서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가치로 하면은 서방 세계, 한국, 카나다, 뭐 오스트랄리아 이런 나라들이 미국 편에 서는 한편 이쪽 중국에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한을 비롯해서 리비아 그리고 벨로루시아가 이렇게 해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주제는 뭐냐? 지금 중국과 남한의 관계가 상호 전략적 동반 관계에서 지금은 알력 관계, 서로 적대적인 관계, 애드버서리 관계로 전환했는데 왜 중국이 한국에 다시 얘기해서 넘버원 어떻게 하면은 다시 상호회적인 정상적인 동반자의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느냐. 다시 그것에 왜 중국이 반드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정상관계, 한국과 그런 전략적인 그런 동반 관계를 다시 복원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복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강연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왜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세계 사회주의 국가를 영입했던 국가들이 다 인플로전, 내적인 그런 붕괴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북한이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시 얘기하면 북한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왜 북한도 저 체제가 유지되지 못하고 여기서도 말씀을 제가 그 기사에도 썼습니다마는 결국에 가서 북한도 이 체제가 결국은 김정은 체제, 김정은 세대에서 끝나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붕괴될 수밖에 운명에 처해 있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전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막스 엥겔스가 그분들이 처음에 사회주의를 창안할 때의 기초적인 그런 목표는 억압받는 인민들, 다시 얘기해서 무산계급이 그 유산계급의 착취로서 벗어나 다시 얘기해서 계급 투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무산계급의 그런 그 억압받는 인민들 갖다 해방하는 게 목적이 그래서 제엄에 시작한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체제가 공산당이 독재를 해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계급 투쟁, 무산 계급의 독재 실현을 위한 그런 이념에 입각해서 정권을 잡아서 렌이 잡아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착취 계급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 수단에 대한 국유화, 생산 수단의 국유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중앙 집권적인 계획 경제를 수립하고 그리고 중앙 집권 경제를 통해서 인민들이 필요한 물자들을 다 생산해내고 그래서 그것을 배급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성도에 따라서 배급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규제하고 관장하는 그런 하나의 전체주의가 대단해. 뭐 머리형에서부터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며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신봉해야 될지 모든 것을 이제 관장하는 그런 전체주의가 그런데 북한은 이런 체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긴 말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랑하기 위해서 북한이 한 것은 핵무기 개발과 하나는 마케타이제이션 from below 지하로부터 밑으로부터에 대한 시장화를 통해서 경제를 살림으로써 체제를 갖다가 붕괴해서 구체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다시 아주 그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2017년 에스컬레이트라 아주
고조된 그러한 제재, 그 다음에 2020년 시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체적인 그런 봉쇄, 그 다음에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당시 북한이 러시아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돈베스의 국가들을 갖다가 인정하는 국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무기를 갖다가 공급하는 그러한 제휴관계가 북한에 대한 그 생존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다가 고조시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에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현재 북한에 당면한 그런 과제는 아주 생존이 불가피한, 다시 얘기해서 김정은이가 오늘이라도 무대에서 퇴출하게 되면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선은 지금까지 그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한 이 설립, 다시 얘기해서 노동자의 낙원 것에 그러니까 리지머시 국가에 대한 그런 그 하나의 그런 정통성에 대한 훼손, 그리고 국가가 이제는 제재로 인해서 수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수가 없어서 세수를 노동자의 탁취로 대체를 해서 착취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로 변화하고 소수 그런 연대가 붕괴되고,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이 모든 통제 기능을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뷰로크라틱 컨트롤링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료주의인 통제인 배급제도가 이완이 되므로써 지금 현재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체제를 유지하는 단 한 가지 수단은 repression, 억압과 그리고 처형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처형과 억압의 그 척도와 폭을 누리지 않고는 체제가 유지되지 올 수 없는 그런 체제. 그래서 제가 그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만약의 경우에서 내적인 그런 인프로진이라고 해서 내적 붕괴를 하게 되면은 남한에는 엄청난 부작용, 한반도에 대재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북한이 그런 내적인 그런 붕괴를 통해서 대재난을 우리 한반도에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북한이 핵무기를 밝은 미래, 다시 얘기해서 경제 발전, 그리고 경제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생존의 묘석을 함으로써 남북한의 경제적인 그런 협력 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과 같은 그런 전체주의 국가에서 지금 중국과 같은 그 시장 사회주의의 변모함으로써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제를 제가 지금까지 그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재앙을 면하는 방법의 아주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밝은 미래, 다시 얘기해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대 조건, 경제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 6조 회담을 통해서 5개국이 출자하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통해서 북한이 점진적인 그런 남북한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모색해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지정학적인 역학 관계에 엄청난 그런 아주 관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이원화, 양극화가 돼서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거기는 31개국의 네이트 국가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을 비롯해서 오스트리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캐나다를 비롯 이런 나라들이 한쪽에 그 블록으로 하나 있고 이쪽에는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거기는 북한도 들어 있습니다만 리비아, 벨라루시아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와 같은 양극화를 기여하게 된 양극화를 배출하게 된 이면에는 실제로는 중국이 전쟁 이전에 일주일 전에 우리 그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관계 다시 얘기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우호 관계가 한계가 없는 그런 우호 관계임을 설명을 하고 또 중국이 2027년도까지는 대만을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겠다. 그런 그 슬로건을 설명함으로써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소위 컨테인먼트 팔리시 억제 정책을 쓸 수 있는 빌미를 마련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국을 떠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루이터의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가 한국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공급할 의사가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내적인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북한과 관계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그런 문제다. 그래서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그 반대적인 그 다시기에서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국의 대사가 야 지금까지 우리가 정상회담을 우리가 시진핑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가 서로 존경과 신뢰에 의한 그런 관계로 변화하기 전에는 이 정상회담을 우리가 열 수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나름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중국 제가 학자들한테 가면은 이제 뭐 내가 10월 달에도 제가 강연이 있습니다. 학술을 강연이 있고 또 12월 9월 달에도 있고 또 쉔 교수하고도 제가 강연이 있어서 이제 국제 그 포럼에 제가 참여해서 강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제가 중국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거는 왜 중국이 남한과의 그런 다시 얘기해서 전략적 동북아 관계, 정상 관계, 우호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왜 중국의 전략적 목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명제로 대두되는가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얘기하고 왜 그러냐?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마이크로칩스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한국은 인터그레이터 서킷을 우리가 중국에서 사야 되고 또 히터리로 사야 되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중국은 제일 무역 파트너입니다. 중국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한국은 우선 군사적인 면에서 영국 다음에 6대 강국입니다. 그리고 경제 면에서는 영국 다음에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러시아를 앞선 경제 대국입니다. 열째 경제 대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의 정상 관계를 통해서 한국과의 그 전략적 관계의 복원이 중국의 전략적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의제로 해도 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어, 한국의 정상관계, 다시 해서 한국과 전략적인 그런 동반 관계를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는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물론 한국에도 그것이 하나의 위협이고 미국에도 위협입니다만 그 중국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제대로 하고 한반도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중국이 한국하고 같이 합류해서 제휴해서 공조하에 북한으로 하여금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인 또그 포괄적인 그런 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것은 대개에서 다시 얘기해서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고 물론 그 안에는 그 포괄적인 그런 그 패키지 딜 안에는 물론 시큐리티 개런티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있고 또 미국과의 정상 관계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을 경제 발전을 통한 밝은 미래와 교류, 다시 해서 트랜잭션, 트레저, 다시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안을 중국이 한국과 같이 북한에 너희가 핵을 포기하고 그리고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한국이 마련하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경제 발전에 나서서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적 통합을 통해서 공동의 성장의 길에 나설 수 있는 공동의 번영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길을 중국이 한국과 제휴하에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갖다가 달성하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제가 그 중국 그 친구들한테 지금까지 주장한 그런 뭐 자기네들은 시진핑한테도 이 안을 올렸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 반드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이 되고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 경제 발전으로 공동의 경제 번영으로 이끌게 되면은 미국에서 철수밖에 할 수 없다. 왜? 미군의 주도는 그것이 한국의 전략적 목표의 가장 중요한 우선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공동의 경제 협력을 통한 경제 성장, 경제 번영이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미군의 주둔을 우리가 금전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돈을 내면서까지 미군을 주둔시키는 그런 그 이유 그런 그 설득력이 없다. 그건 다시 얘기하면은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고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 경제 발전으로 나서게 되면은 미국의 철수로 이어진다. 그와 같은 이해하에 우리 대통령 저도 이번에 가면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중국의 시진핑과 우리 남한의 윤 대통령 간의 이하에 왜 여러분들이 제가 끝내겠습니다. 오늘 과제로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overriding policy objective 궁극적인 정책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가 2,500만 명의 지금 고난의 그 아주 어려운 생활하는 인민들을 구제하고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체제 변화를 통해서 상호 정치적 경제 그런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의 번영 그리고 하나의 다시 얘기해서 저 지금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서 북한과 공조하에 다시 한번 그 고성장에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하나의 리딩 국가로서 불모하는 것이 목표인지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연구 대상에서 여러분들의
고려해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몇 가지 그런 그 중요한 그런 그 문제를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문제가 50가지도 넘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그렇게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